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유대인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1948년에 건국되었으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하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좁게 뻗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2,000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북쪽에는 눈 덮인 헤르몬 산맥이 있고 중앙에는 해안 평야와 언덕이,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도 이스라엘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지형적 다양성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기준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900만 명입니다. 유대인이 약 75%, 아랍인이 약 25%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적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장 큰 종교이지만 다른 종교들도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은 이스라엘 사회에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중동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지만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비옥한 토양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유목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자손들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가 여러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 이삭의 탄생, 야곱의 사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해양 무역을 활성화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최고의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예술, 문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언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유대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두 왕국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은 대부분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이후 그들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로 유배되었고 50년 후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와 함께 귀환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비록 멸망했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 주요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성경과 같은 풍부한 문화 유산을 남겼으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형성된 종교입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며 일신교, 율법 준수, 메시아 예언 등의 특징을 지닙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된 이후 유대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유대교를 개혁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제2성전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랍비 제도가 발달하고 다양한 유대교 분파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은 유대를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세기와 2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은 두 번의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2세기의 반란 이후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추방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본토를 떠나 해외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 이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외에서도 유대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교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주변 문화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비잔틴 제국, 사산 제국, 아랍 제국, 십자군 국가 등 다양한 세력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유대인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정치적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스라엘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교적 관대한 통치를 했으며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소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의 이주는 제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와 억압에 맞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즘 운동의 목표는 유대인들이 역사적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살고 발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영국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1917년 발푸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발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의 설립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입장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시오니즘 운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후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엄청난 파괴와 인명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연합국과 추축국의 치열한 전쟁은 유럽 전역을 무너뜨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프랑스의 함락, 독일 소련 불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등 주요 사건들은 전쟁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체계적인 유대인 학살을 통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집단 총살, 강제 노동, 독가스 처형 등 끔찍한 방법으로 진행된 학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시와 증오를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되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고토로 돌아오기를 꿈꾸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랍 이스라엘 분쟁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홀로코스트의 참혹한 경험 속에서 유대인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땅을 빼앗기는 불의로운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이스라엘 건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선진 경제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총리 중심의 내각제 정부 체제를 운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정부 수장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는 리쿠드, 노동당, 하레디 정당, 아랍 정당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1인당 소득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유한 선진 경제 국가입니다. 기술, 혁신, 제조업,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빈곤, 물 부족 등의 과제도 존재합니다. 다문화 사회로서 유대인, 아랍인, 러시아인, 에티오피아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주요하지만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른 종교도 존재하며 다양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의 성지가 있는 곳으로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짧은 역사 동안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안정 등을 극복하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교,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겪어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도전, 성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